일단은 무주택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좀 위험하다는 인식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무주택자의 대응이 사실 쉽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풍선 효과로 내년 초부터 막 주구장창 오르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매수를 고민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 1위랍니다.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요가 있어야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치가 높아야 내가 급하거나 필요할 때 나를 지켜줄 자산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부동산으로 수저 바꾸기를 운영하고 있는 스푼체인지라고 합니다. 현재 20년차 대기업 직장인이자 6년차 부동산 투자자고요. 꾸준히 부동산 시장 참여자로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공부하고 발로 밟아 쌓은 부동산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부자는 됐고 딱 세 채만 잘 사봅시다라는 전자책도 썼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려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내년 무주택자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무주택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좀 위험하다는 인식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 사라, 무조건 사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무주택 포지션 자체가 거주의 불안정성하고 가격 상승의 불안정성, 인플레이션의 불안정성 모두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언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인식부터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내년 무주택자의 대응이 사실 쉽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늘 내 집 마련은 필요할 때 혹은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입장인데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상급지를 생각한다면 고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서울은 하급지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서울의 중급지 이상 그리고 경기도의 상급지 격인 과천이나 분당, 광명, 평촌, 하남 등등의 지역이라면 사실 고점 원저리일 수 있다는 판단을 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급지 이상은 물려도 장기적으로는 오를 테니까 충분한 자금과 견딜 수 있는 멘탈이 있다는 전자에서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의 노원, 도봉, 강북 이런 곳들이나 금천구, 관악구, 구로 이런 쪽의 서울 하급지와 경기도 중급지 정도라면 풍선 효과로 내년 초부터 막 주구장창 오르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매수를 고민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늘 비슷한 질문을 받으면 드리는 말씀이 입지가 괜찮고 수요가 충분한 지역이라면 물려도 괜찮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늘 내 재정적 여건이 된다면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방이라면 특히 광역시의 상급지라면 예컨대 부산의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이런 곳이나 대구의 수성구, 중구, 청라언덕 쪽은 실거주라면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대구나 부산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몇 년째 집 사기 진짜 좋은 시기거든요. 울산은 지금 뜨겁기까지는 아닙니다만 따뜻해지고 있어서 이미 오른 지역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노후에는 어떤 집에 살아야 할까요? 제가 노후에도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대요. 무려 40%로 그냥 1위가 아니고 압도적 1위랍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2배래요. 76세 이상은 2명 중 1명이 빈곤층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보통 도심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많으시죠. 퇴직하시면 퇴직금을 가지고 시골에 가서 집 짓고 밭에 채소 가꾸고 그러면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다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고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고장이 나는 곳도 많아지고요. 또 나이가 들면 혼자 살게 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스스로 운전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급하게 병원을 가야 할 일이 생기거나 집에서 혹은 집 근처에서 쓰러지거나 하면 주변에 병원이 가까이 있어도 빨리 도착할 수 있어야 하고요. 쓰러지더라도 발견되기 쉬운 도심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쓰러지셔야 누군가 119도 불러주고 또 그 불러준 119도 빨리 와서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줍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만 시골이나 도심 외곽에 살면서 병원도 멀고 택시 잡기도 힘들고 쓰러져도 발견되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병원 가까이에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병세권이라고 부르죠. 만약에 전원주택에 살아보고 싶으시다면 집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사서 전세 주시고 그 돈으로 도심 근교 전원주택에 월세로 들어가서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1, 2년 살아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전원주택이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하시더라도 저는 절대 직접 짓거나 매수는 하지 말라고 조언드릴 거지만요. 두 번째로는 집의 활용도 측면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상당수가 집 한 채는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일거리가 없고 소득이 없어서 라면 드시고 심지어는 끼니도 걸으시면서 부족하게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택연금을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내 집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사시면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70세에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평생 300만 원 정도 매달 받으실 수 있고요. 5억이면 150 정도 받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한 계산이고 예상 금액입니다만 적어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사 안 가셔도 되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후 자산으로 내 집 마련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노후에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일단 무조건 깔아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노후에는 퇴직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산을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가급적 최대한 잃지 않는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내 집 마련을 해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 판단하셨다면 일단 전제로 깔아야 할 사항은 이런 거예요. 반드시 아파트여야 하고요. 1000세대 이상 대단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 300세대 이상의 단지면 좋습니다. 평수는 대형 평수보다는 국민 평형인 34평 이하가 좋겠고요. 노부부 둘이서 사신다면 24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전제를 깔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입지가 좋은 곳인지 여부겠죠. 부동산에서 입지라는 건 그 부동산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입지를 판단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자리가 많은 곳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다거나 상권이 잘 갖춰져 있어서 생활이 편리하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입지 요소들 중에 최소 한두 개는 쥐고 있어야 수요가 있고 수요가 있어야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치가 높아야 내가 급하거나 필요할 때 나를 지켜줄 자산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후에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 말씀드린 사항들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빌라나 오피스텔, 아파텔 이런 곳에 내 집 마련이나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를 가늠하기가 어렵고요. 황금성도 떨어지고 감가상각도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규모 주거 단지를 추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황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사고 팔 때에 잘 팔리고 거래가 잘 되는 단지여야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1000세대 이상이 넘어가면 보통은 대단지로 분류를 하는데 대단지로 분류가 되게 되면 그 안에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선호를 하는 그런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잘 팔리기도 하고 거래가 많으니까 가격이 잘 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축, 신축, 상관없을까요? 사실은 얼죽신이라고 하죠. 얼어 죽어도 신축을 이제 선호하는 현상이 최근 들어서 많이 생기긴 했는데 되게 유명한 부동산 업계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 아일랜드 식탁 있잖아요. 디귿자가 되어 있는 아일랜드 식탁 이런 것들을 보고 보통은 이제 다 좋아하고 이러는데 신축을 의미하겠죠. 근데 그 신축이냐 구축이냐 보다는 그 아파트가 가진 입지,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구축을 그래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입지가 좋아야 되고 해당 단지가 새 걸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이 돼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러려면 또 용적률이라는 것도 봐야 되고 대지 지분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신축보다는 구축이 입지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분당 가보시면 아파트 값은 막 15억, 20억씩 하는데 다 90년대 구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은 이 아파트, 이 건물의 상품성을 가지고 들어가진 않죠. 다만 이게 거기에 이제 입지가 좋고 학군이 좋고 그다음에 이 아파트들이 나중에 새 걸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높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새 거냐라는 것보다는 그 아파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건물의 가치는요. 사실은 부동산은 이 토지의 가치하고 건물의 가치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토지는 땅의 가치, 그러니까 이 입지의 가치랑 같은 말이고 건물의 가치는 사실은 왜 아파트가 지금 당장 2025년도 신축이 되더라도 사실은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제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사실 15년 된 아파트나 10년 된 아파트나 가치는 거의 비슷해요. 그때 가서는 또 뭐가 문제냐? 이 아파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땅의 가치를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돈을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원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환율을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1,425원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5년 9월 기준으로 2.1%가 상승했대요. 작년 대비. 그러니까 일단 내 돈이 은행에 있는데 연 2.1% 이상 이자를 못 받는다면 내 돈은 은행에서 그대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생활자금이나 비상금 수준의 유동자금은 항상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만 그 이외에는 사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그래도 워낙 많이들 아시니까요. 저는 주식은 소소하게 하는지라서 주식을 잘 모르긴 하지만 국내 주식이 됐건 미국 주식이 됐건 금이 됐건 달러가 됐건 부동산이 됐건 내 돈은 늘 굴러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식이건 채권이건 금이건 수익을 내면 결국 더 좋은 부동산 자산을 사는데 투입할 것이라서 기승전 부동산입니다만 요점은 요즘 같은 시대에 내 돈은 반드시 은행이 아닌 다른 투자처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